자, 안녕하십니까. 생보 출신도 한 번에 하는 실손보험 판매 전략 세 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1차 시에는 강사가 실손에 대해서 간략하게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보장 부분에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4세대, 3세대랑 약간 비교하면서 어떤 부분이 보장 확대가 되고 축소하는 말씀을 드렸고 2차 시에는 실손보험에 대해서 변천사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확하게 표준화 실손 2009년도 2009년 10월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따라오셨어요. 잘 따라오셨는데 1차 시 보시고 2차 시 보시고 그다음에 4세대 실손에 중복되는 장표가 똑같은 장표가 있는데 그거는 강사가 임의로 나눴습니다. 변천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강사가 이런 내용들을 보려 그러면 어디서 본다라고 말씀드렸죠. 기존에 FE 파트너즈 실손 들어가셔서 실손이라고 치시게 되면 영상이 많이 뜬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손해보험협회 들어가셔서 더 정확하게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실손에 대해서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손이 되게 많이 갱신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보험료가 엄청나게 오르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손해를 때문에. 그러면 이 실손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이 어떤 게 있을까? 여기서 이제 집중을 더 하셔야 됩니다. 1차 시도 중요하고 2차 시도 중요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FP님들이 영업하실 때 실손에 대해서는 워낙 많이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간단하게 언급을 해드린 거고요. 실제로 3차 시를 좀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3차 시는 어떻게 구성을 했냐면요. 실손 의보험. 이제 고객분들이 질문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실제로 FP님들이 저한테 질문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을 몇 개를 추려봤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에서 어떤 상품으로 대체를 해야 되는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손 의료 Q&A 첫 번째 질문입니다. 실제로 FP님들이 저한테 주신 질문이에요. 자, 실손 의료보험을 중복 가입하면 더 많이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까 강사가 1차시, 2차시에서 말씀을 드렸죠. 절대로 실손은 중복 보상이 안 된다. 비례 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현재 가입 가능한 4세대 실비보험은 기존 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중간 차액에 대해서 보상을 해준다 그랬었고 상해 의료보험이 조금 다르겠지만 2개 이상 가입해도 2배 이상 중복 보장을 되지 않는다. 보장 한도 내에서 각 보험사별로 발생하는 비용만을 비례 보상해 준다라는 부분입니다. 중복 보상은 뭐가 된다? 정액 보험이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실손보험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절대로 중복 보장이 안 된다. 비례 보상. 그래서 2건, 3건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고객분한테 권해드려도 안 되고요. 중복법이 안 된다. 비례 보상이 된다. 이 부분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실손 의료보험 중 비갱신형 상품도 있을까요? 라는 부분입니다. 이전에는 비갱신형 있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예전 구실손 강사 첫째가 가입할 때 15년 납 15년 만 그땐 갱신이 아니었었습니다. 15년 납 15년 만기 상품이었었습니다. 갱신이 아니죠. 만기가 있는 상품이었었습니다. 그때는. 근데 현재 판매되고 있는 그때 표준화 때부터 판매되고 있는 그리고 기존에 손해보험에서 각자 생물 가짜 판매할 때도 비갱신형은 없었고 예전 구실손 때 초창기 때 상품 빨고는 전부 다 갱신형이고 그 다음에 지금 4세대 상품도 뭐다? 무조건 갱신형이다. 그래서 갱신할 때보다 아까 말씀드렸죠. 보험료가 손해일 때는 보험료가 계속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재 갱신형은 판매하지 않고 비갱신형은 판매하지 않고 죄송합니다. 비갱신형은 판매하지 않고 갱신형만 판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실손 의료보험은 세대별로 구분을 하던데 그 이유는 뭘까요? 2차 시에 말씀을 드렸죠. 보상도 다 다르고요. 판매했던 시기별로 다 다르고 보상이나 약관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대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세대는 그 전에 판매했던 거, 2009년 10월 이전에 판매했던 거, 비갱신형, 만기가 있는 15년 납짜리, 뭐 그런 상해 의료비 시절 판매했던 부분, 그 다음에 표준화, 2세대는 표준화, 의료실비, 2009년부터 판매됐던 거, 그 다음에 3세대는 2017년 4월. 사실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는 3년짜리랑 1년짜리랑 표준화 같이 판매를 했었어요. 그러면서 2017년
4월부터는 3년짜리가 판매가 안 되고 1년짜리가 판매가 됐고 1년 갱신 15년 재가입. 이때 문제가 됐던 부분은 뭐였냐면요. 이 부분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존에는 3년 자동갱신이었었어요. 근데 이때부터 어떻게 됐냐? 라는 부분입니다. 어떤 부분이냐면 고객이 재가입 의사를 표현을 해야 15년 후에 재가입이 된다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3세대 가입하신 분들, 착한 시설 가입하신 분들은 15년 후에 난 계속 필요한데 내가 재가입 의사를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면 가입이 안 된다. 그래서 꼭 우리 FP님들, 고객분들하고 이 부분 말씀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입할 수 있는 보험은, 실손보험은 2027년 7월부터 판매가 된 4세대 실손이다. 그래서 시기별로 그런 보상이라든가, 그 다음에, 약간 부분도 좀 틀리고요. 그 다음에 치료, 자기 부담 그런 부분도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실손은 세대별로 이렇게 구분을, 이해하기 쉽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질문 네 번째입니다. 내가 가입한 실손 의료보험을 확인하는 방법과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이런 부분이죠. 혹시 이전에 실비보험을 가입한 적이 있거나 또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들이 가입한 보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는 생명보험협회에서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간편하게 조회가 가능하고요. 이때는 이제 숨은 보험금까지 체크가 되고 그 다음에 내보험 찾아줌에서 체크를 하시게 되면 전체적으로 내가 가입한 보험들 전부 다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실손 의료보험을 꼼꼼하게 비교를 하고 싶어. 회사별로 보장은 지금 보장은 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생명이든 손해든 다 똑같은 상품을 판매하는데 뭐가 다르다? 보험료가 달라요. 보험료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강사 생각에는 보험료 같은 상품인데 불구하고 보험료가 다릅니다. 보험료가 더 싼 게 있기 때문에 손해보험협회 들어가서 하나하나 회사별로 비교를 하셔서 더 보험료가 더 저렴한 데를 하시면 전 강사 생각에 오히려 더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실손의료보험 가입한 확인한 방법은 내보험, 생명보험협회 내보험 찾아좀 이용을 하시고 그다음에 실손의료보험을 합리적으로 비교할 때는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서 회사별로 다 꼼꼼히 비교했을 때 보장은 똑같습니다. 사실 때 보험료가 다를 뿐이다. 그래서 보험료를 좀 더 저렴한 걸로 선택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럼 다섯 번째입니다. 실손의료보험에도 종류가 있나요? 이 부분 강사가 실손의료보험이란 부분에 뭐 어떤 종류가 있나요? 했을 때 말씀을 드렸었어요. 1차 시대. 자, 그 부분입니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뭐가 있다? 현재 보장, 가입, 유병장으로 나뉜다. 보장, 가입 나이, 이거는, 보장이 다 다르다.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보장, 가입, 유병장 등 나뉜다. 이게 뭐냐면, 4세대, 현재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부분이고, 이거는 노실손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유병장, 그 부분을 강사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시대에 체크했던 그런 표를 다시 한번 말씀드렸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현재 판매되고 있는 실손은 4세대 실손 의료보험이고요. 2021년 7월부터 판매가 됐고요. 그 다음에 노후 의료 실손보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이것도 갱신이지만 이거는 3년입니다. 그 다음에 유병자 실손 보장이 있다. 라고 이렇게 현재 이 세 개라는데. 근데,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냐면, 요 노후 의료 실손 보험 가입하신 분들이 갱신될 때, 5년이 갱신될 때,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너무 보험료가 되게 많이 올랐어요. 2017년, 18년, 19년 그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좀 떨어졌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게 비싸다, 싸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만큼 갱신될 때 손해율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고객분들하고도 많이 좀 의논을 해주시는 게 우리 FP님들한테 좀 더 현명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병원비 영수증에서 실손 의료보험 보상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강사가 되게 고민을 했어요. 예전 것까지 같이 보상을 체크를 해야 되나? 그러면 좀 되게 헷갈릴 수 있고,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부분에서, 그래서 지금 현재 가장 많이 가입되고 있는 3세대, 4세대 부분에 대해서만 체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영수증이 있습니다. 본인부담금 급여, 비급여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1, 3, 4, 5 총액인데 그러면 이거를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 어떻게 계산할 것인가? 자, 3세대입니다. 선택형 투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급여 얼마죠? 87만 원이죠. 그 다음에 90% 보장을 해줍니다. 2번 기준입니다. 통원 기준 아닙니다. 2번 기준입니다. 비급여 19만 5천 원입니다. 그래서 19만 원 썼고 80% 보장을 해준다. 아까 3세대는 90%, 급여는 90%, 비급여는 80% 보장을 한댔죠. 그러면 실손에서 이거를 계산했을 때 실손 보상 금액은 93만 5천 원 정도가 실손에서 보상이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낸 비용은 106만 5천 원 정도가 되지만 실제 내가 냈던 비용은 12만 5천 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요 부분은 다 내야죠. 그리고 청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청구를 받았을 때 그냥 계산했을 때 이번 글을 계산했을 때 이렇게 나온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럼 4세대 계산했을 때는 4세대는 강사가 말씀을 드렸죠. 급여는 80%, 비급여는 70%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보장은 조금 더 적게 받아요. 조금 더 적게 받아요. 그래서 약 82만 9천 원을 실손해서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실제로 납입하는 병원비는 23만 원이다. 그럼 이 부분도 솔직히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강사가 100만 원 정도로 한 거죠. 실제로 비용이 되게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큰 병원일 때는 큰 암이라든가 뭐 뇌 쪽이나 심장 쪽이나 다른 쪽에 뭐 관절 수술이나 그런 쪽은 되게 병원비가 많이 나올 수 있어요. 또 비급여도 있고요. 본인 부담 상한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물론 본인 부담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는 본인 부담 상한제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그 부분은 급여 부분이잖아요. 급여 부분만 보장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비급여에 대해서는 국민건강관리공단에서 본인 부담 상한제에 포함이 안 됩니다. 비급여는 그대로 다 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대부분 큰 병을 치료할 때는 비급여라잖아요. 실손에서도 보장이 안 됩니다. 왜? 80%잖아요. 비급여는 70%고. 그럼 이 부분에서 어떻게 보장을 받습니까? 그래서 실손, 대체 상품이라고 표현을 하긴 하지만 실손하고 같이 해서 가입하신 거 나중에는 부담스러울 때 계속 갱신이 될 때 이 상품만 가져가셔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 그런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체 상품 필요한 이유 지금 말씀을 드렸죠. 향후 실손 의료보험 가입자 고령에 따라서 실손보험 지급액도 증가할 거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나이가 이제 계속 늘어나죠.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계속해서 보험료가 인상이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추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60세 이상 실손 가입률이 22년도에 44.1% 정도가 나온다고 합니다. 근데 10년 동안 했을 때 그러면 58.1%로 좀 늘어난다라는 이런 추정을 한번 해보는 거죠. 추정을 한번 해봤을 때 지급 보험금은 이렇게 나온다. 이 부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강사가 1차에서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72.6% 정도가 가입을 했네요. 우리나라 2022년 기준. 이게 2022년 기준이거든요. 2022년 기준인데 이때 72.6% 정도가 가입을 했다라고 나오네요. 이 부분은 보험연구원 자료를 강사가 확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2022년에 지급보험금이랑 자, 그러면 이제 지났을 때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떤 부분이 뭐 어마어마하네요. 지급보험금에다가 수가 상승 고려했을 때 그러면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보험금 지급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겠죠. 지금도 되게 많이 오르는데 지금도 많이. 그럼 강사는 현재 5만 원대를 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계속 표준화로 3세대를 표준화실 수 3년째 갔다 그러면 60세 70세 얼마 낼 것인가? 몇십만 원 내는 거거든요. 매달. 그게 감당이 안 돼요. 그런 부분들을 그걸 극단적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주의할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는 전제 조건이고요. 매년 건강보험료 수가 상승률을 하는 것만큼 체크를 했다라 하더라도 보장 부분, 보험금 나가는 게 되게 많다 그러면 되게 많이 오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부분, 어떤 부분이 있냐. 실손을 해지를 하더라도 어떤 부분이 있냐라는 부분인 겁니다. 물론 실손은 더 유지하면 좋죠. 보장을 그만큼 받을 수 있으니까. 실손에서 받고 또 정액보험에서 받고.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정액
상품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수술비입니다. 강사가 이달의 영업전략 예전에 이제 놓치면 후회하는 보면 트렌드 강의를 할 때 수술비를 엄청 강의를 했습니다. 수술비는 보다 회당 맞는다라는 부분인데 이렇게 중대질환 보장할 때도 필요하고요. 다빈도 전체적인 수술 보장. 자, 그러면 어떤 수술비인지 아시겠죠? 중대질환에서는 3대 중대질환에서는 뇌혈관하고 허혈성. 자, 심장 쪽이 비용이 수술비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건평원 심사평가 들어갔을 때 평균적으로 3,600 정도 들어간다. 그 중에서 인건비는 1,400에서 500이 나머지는 수술대입니다. 그게 전부 다 비급여. 제로되는 다 비급여 쪽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한다. 그래서 추가하는 담보. 여기서 암 수술비 한번 추가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빈도 질환. 이건 우리가 N대 질비. 현재 144대 질병 수술비가 나와 있죠. 그럼 기존에 17대, 21대도 여기 포함이 되는 겁니다. 144대는 좀 세분화 시켜놨던 부분이기 때문에 N대 질병. 그 다음에 여기서 같이 가는 거죠. 전체적인 수술 보장. 1호종 수술비에서 같이 가는데 그러면 요거 따로 들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수술비를 우리가 체크를 할 때 질병 수술비랑 그다음에 종수술비랑 플러스 N대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가입을 하고요. 같이 가입을 하시고 그다음에 세 개를.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자, 중대질환 보장 수술비, 3대 질환 보장 수술비 들어가고요. 질병 수술비, 종수술비에 N대 질병 수술비까지 같이 들어간다. 근데 여기서 강사가 말씀을 드릴 때 강사는 뇌혈관이라든가 허혈성 심장 수술비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라고 강사는 꾸준히 말씀드려요. 근데 질병 수술비나 종수술비는 아쉽게도 어깨 한도가 있습니다. 근데 생명보험 쪽에서 지금 많이 풀어놓고 있죠. 그래서 이 수술비 회사들 추천해서 합니다. 삼성생명이 지금 현재 물론 이제 상급 종합 병원 질병 수술입니다. 최대 250까지 해놨고요. 삼성화재, DB, 이제 손해보험 쪽에서는 삼성화재, K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고요. 자, 근데 수호천, 동양생명에서 누구나 내가 만드는 수술비 보험이라는 그런 상품, 갑자기 상품명이 생각이 안 돼.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비 위주로, 상급 300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상급 종합병원 수술비에서는 300 가능하고요. 흥국생명이 생명 쪽에서 질병 수술비 보장을 촉발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종수술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장이 좀 더 좋다라는 부분. 질병 쪽에서. 제 쪽은 아닙니다. 질병 쪽에서, 기존에 이제 종수술에서 같이 입원을 했을 때는 타사들은 같은 질병으로 인해서 수술을 했을 때는 보다 큰 거를 보장을 했는데, 흥국생명에서는 그 부분이 아니다라는 부분입니다. 각각 보장을 해준다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확인을 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천해서는, 물론 이런 수술비 쪽은 요즘 손해보험이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에서 삼성화재, KB손보, DB손보 추천해 드린 거고요. 생명 쪽에서는 1타는 동양생명. 두 번째, 세 번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동양생명이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삼성생명이나 흥국생명 쪽으로 가입하시는 것도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당연히 이 두 개, 어깨한도 안 보기 때문에, 당사한도만 보기 때문에 이 두 개, 생보순보 같이 보장을 세트 판매 같이 하시는 것도 되게 좋다라고 강사는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대체 상품 암 치료비. 요즘 이제 통합암 진단비도 나왔고요. 근데 이제 암 치료비라 그래서 1,000만 원 이제 1회 종합병원 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보장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계속 보장을 해주는데, 자, 보시면 이렇게 여러 회사들이 있습니다만, 롯데손보,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보, 메리츠화재, 손해보험 이렇게 있는데, 암 치료비. 암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비급여 쓰고 이제 항암 치료하면서 보장의 수술비라든가 다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존의 암 진단비, 그 다음에 재진단암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통합암도 또 가입을 하실 거라면, 이렇게 암 치료하게 되면 암 올인원 케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 수술, 항암 방사선 약물 치료까지 다 했을 때 1,000만 원 넘었을 때, 혹은 2,000만 원 넘었을 때 보장을 해준다. 1,000원에서 1억 원, 이 부분. 그래서 매년 하고 체크를 해준다라는, 이렇게 계속해서 보장을 해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암 쪽일 땐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해 질병 치료 중. 오늘 신문기사 났어요. 오늘 신문기사 났는데,
이제 한방 쪽에서도 내 쪽이라든가 그런 이제 보장을 해준다라고는 신문기사, 보험전환 쪽을 통해서 신문기사 나서 실제적으로 상해질병치료지원금 쪽이 보장이 되게 이제 가입이 되게 많이 되는데 아쉽게도 이 부분은 급여 이럽니다. 비급여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현재 한방 쪽 한약이 추가가 되면서 1회고 20일 미만이겠지만 추가가 되면서 보장이 되게 많이 된다. 이제 판매고가 상당히 늘었다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보험금 지급사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급여에 대해서만 보장을 해주는데, 자, 중요한 부분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유병자 실손만 있는 사람들, 실손보험 유병자들. 자, 100만 원에서도 보통 갱신형 특약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에요. 상해 질병 치료진 비유교. 삼성화재에 쫙 이렇게 있는데 하나선보는 50만 원, 최초로 50만 원부터지만 나머지 부분. 그래서 어디가 좋다 나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고객분들 말씀을 하시면서 가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손이 있으신 분들, 그러면 부담되시는 분들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그러면 수술비에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말씀드렸죠? 암치료비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다음에 상해질병 치료비. 그 다음에, 뭐 이것도 이제 일반 신사 간편사 나는 부분이고 상품명까지 강사가 다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시 가입도 가능하고 단독 가입도 가능하다는 부분. 이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부분 아닙니다. 대표 상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어디가 좋다, 어디가 나쁘다는 부분은 아닙니다. 이렇게 비교를 한번 해드렸고, 여기에 이 부분, 휴유장애라든가 암통원, 최대 80만 원까지 요즘 동양생명은 소외감도 80만 원까지 보장을 해주죠. 그 다음에 간병인 지정일당이나 사용일당, 상해, 통합, 진단비, 그 다음에 산정특례, 유론, 뭐 혈전, 장교형 5등급 보장. 이런 쪽으로 이렇게 같이 대처를 해서 실손에 대한 그런 부분, 보장 안 되는 부분, 좀 미비한 부분 체크를 해서 해주시면 상당히 고객분들과 말씀을 되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1차 시 3차 말씀을 드렸고요. 언제든지 강사 연락 주시면 강사가 말씀 답변을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손 1차 시, 2차 시, 3차 시 마지막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